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저희 본업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본업이 영어 가르치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제 영상을 한번 훑어보시면 주가 이제 저의 운동하는 모습, 그 다음에 로스팅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로스팅한 원두로 이제 핸드 드립으로 이제 내려서 이제 시음하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자동차 정비하는 모습이고요. 주로 전부 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많이 이제 저도 따라하고 배우고 공부했던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저도 이제 받은 만큼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학식 이런 것들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본업이 영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하고 관련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없죠? 그죠? 일부 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생뚱맞게 웬 영어가 나왔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실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관심 분야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요리하는 것도 되게, 저는 또 취사병이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어, 밑에 이제 제 조수라고 그러죠. 조수 없이 이제 거의 병장 5호번까지도 제가 저 혼자 한 200명분 정도, 150명 정도, 200명 정도를 담당해서 제가 책임지고 어, 병장 5호번까지 취사병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음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떡, 그다음에 뭐 케이크, 그다음에 뭐 김치 담그기, 뭐 기본적인 거는 다 합니다. 다 하고 관심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올리고 싶은데, 오늘은 영어예요. 제 본업하고 직관된 영어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기본 구조는 잘 알고 있듯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어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word order, 단어가 늘 병렬식으로 쭉 나열되는 그 순서가 있어요. 영어의 경우에는 이제 주어가 subject가 이제 맨 처음에 오게 되고, 이제 이거를 우리 주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어의 어떤 상태나 동작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영어로 verb, 동사죠. 이제 대문자로 V라고 하죠. 동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까지 나오면 그 다음엔 뭐가 순서적으로 오게 되느냐? 예, object,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오라고 이제 쓰죠. 목적어. 보통 주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표현에는 주어 뭐뭐 은는 이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 뒤에다 붙이면 이제 주어 해석을 갖는 거죠. 동사는 어찌어찌 하다, 어찌어찌 뭐뭐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동사로 해석이 되는 거고, 이제 목적어는 그 명사에다가 을, 를 붙이게 되면 보통 우리는 이제 문장에서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기본적인 어순,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서를 지켜서 단어를 배열을 하게 되면 영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죠. 문장이 쉬워야 되는데, He fixed
my car. 뜻은 잘 알고 계시죠? 자, 지금 단어를 보니까 끊어 읽기를 해보면 he fixed my car.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요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He fixed my car. 이렇게 해도 될까요? He fixed my car.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요건 도대체 어떤 성분일까? fixed my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성분일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끊어읽기를 잘못했다는 뜻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울게요. 요렇게.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he fixed my car. 그래서 요거 뜻은 얘를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 동사에 ed가 붙은 걸로 봐서는 얘가 동사구나. 과거형이니까. 그리고 my car 두 단어가 목적어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요렇게 해석이 되겠지요. 요렇게 해석이 되겠지요. 그는 고쳤다. 수리했다 이거죠. 나의 자동차를 이렇게 해요. 요거는 우리말 한국어로 해석한 한국어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 나의 자동차를 고쳤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는 고쳤다. 나의 자동차를. 그래서 영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반해서 지금 해석한 거를 통해서 보면 한국어는 Korean 한국어에서는 어순이 어떻다? 주어, 목적어, 동사. 왜 동사를 크게 썼냐?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동사가 맨 끝에 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어순에 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배열하게 되면 문장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and wait와 and focus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and라고 했으니까 끝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법이니까 문법에서 말하는 단위는 문장이에요. 문장 안에서의 끝이니까 문장 끝, 문미가 되겠죠. 문미에 weight, 중점을 두어라. weight는 무거운 물체를 우리가 weight라고 그러죠. 체중,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중요한 부분은 문장의 끝부분에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장 끝부분에 나오게 된 그 단어나 성분에는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가냐면 초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focus. 좀 더 세게 발음할 수 있겠죠. 그죠? 문미 초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앞에서 우리가 영작을 했을 때 그가 내 차를 고쳤어 라고 말할 때 영어로 어떻게 썼죠? He fixed my car 라는 문장을 영작을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말을 영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순에 맞추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썼지만 각각의 he, fixed, my car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성분에도 강을 써야 될지 약을 써야 될지 중간 단계 중을 쓸지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발음상으로 보면 이제 intonation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and wait와 and focus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냥 무작정 he fixed my car 로봇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he fixed my car 어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높낮이가 있죠. 음악에서도 강약, 중간약 뭐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He fixed my car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리듬을 탑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어디에다가 그럼에도 어디에다가 강박자를 넣느냐? My car. 그죠?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My car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겨요. 그는 나의 자동차를 고쳤어. 라는 이런 한국식 해석이 아니라 요 and wait focus and focus라는 이 원칙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그가 뭔가를 고쳤는데 그게 바로 내 자동차야 이런 뜻이에요. 그가 고쳤는데 뭔가를 고쳤는데 그게 내 차였어. 뭐 이렇게 하면 좀 강조가 될까요? 그가 고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차였다니까? 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가 실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의문문을 통해서 이 대답이 나오게끔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떤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대답 He fixed my car 라는 대답이 나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얘가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니까 얘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my car는 사물이니까 what 그 다음에 did he fix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고쳤는데 뭘 고쳤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의문문에서도 what이라고 하는 이 의문사의 포커스가 떨어진 거예요. 포커스를 받은 what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 대답을 하려면 바로 지금과 같은 이렇게 He fixed my car 라는 말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영어의 문장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and wait와 and focus라고 하는 원리를 담고 있어요. 조금 하나 좀 복잡한 문장을 좀 써보죠. 요 문장을 좀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수동태 죄송합니다.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게 되면 My car was fixed. 그 다음에 어떻게 쓰죠? By him. 이렇게 쓰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가 나의 자동차를 고쳤어에 해당하는 수동태 문장을 쓰게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동사가 비동사 과거분사로 바뀌고 주어가 이렇게 전치사 by를 쓰고 뒤에 목적격을 쓰죠.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자동차는 그 사람에 의해서 고쳐졌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원래 지금 같은 He fixed my car라고 하는 능동태 문장과 My car was fixed by him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능동태와 수동태의 문장의 의미는 엔간해서는 바뀌면 안 돼요. 바뀌지 않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능동태로 문장을 쓰든 수동태 문장을 쓰든 의미 변화는 없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바뀐 거다. 문장 구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능동태의 의미와 수동태의 의미는 서로
같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문장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쨌든 my car was fixed by him이라는 문장과 he fixed my car라는 문장의 의미는 대등소이합니다. 그런데 왜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에 이렇게 바뀌어서 쓰였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and wait와 and focus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 네, 변화가 생깁니다. 단, 변화가 안 생기는 건 문미 초점, 문미 wait. and wait, and focus를 받는 위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똑같이 여기 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나의 차는 그 사람에 의해서 고쳐졌다. 나의 차가 고쳐졌는데 누구냐?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장이 대답으로 나오게끔 유도하는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야. Who fixed my car?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게 쓰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되실걸요? 왜냐면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능동태 문장을 주어는 목적어는 주어로 오고 비동사 과거분사 he는 by him 지금 이렇게 기계적으로 능동태 수동태를 만드는 설명으로는 지금 이 문장에 대한 대답으로 이게 나온다라는 게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의문문은 뜻이 뭐냐면 대체 누가 나의 자동차를 고쳤냐 이거죠. 나의 자동차를 고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전제 조건이고 고친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게 누구냐?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얘가 대답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내 자동차를 고쳤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He fixed my car. 이해 가시나요? 그럼에도 지금 Who fixed my car라고 하는 의문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뭐냐면 능동태 문장의 요 문장이 아니라 바로 My car was fixed by him 이라고 하는 문장인 겁니다. 왜? who라고 하는 의문사에 지금 포커스가 떨어졌죠. 그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포커스를 받아야 되는 성분은 대답에서 문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질문에서 이 대답으로라고 하면 who 누구냐고 라고 했는데 여기선 대답을 뭐라고 써요? My car 라고 대답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who에 해당하는 성분이 문미로 와서 포커스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My car was fixed by him 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나의 자동차를 고친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 My car was fixed가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그게 누구니? 라고 했을 때 who에 대한 성분이 그 뒤에 문미에 와서 마찬가지로 focus 또는 wait라고 하는 걸 받고 있어야 지금 나오는 요 문장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하지만 내용이 뭔지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entence balance라고 있어요. 문장의 균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문장의 균형. 문장의 균형은 쉽게 말해서 앞부분, 문장의 앞부분이니까 문두라고 할게요. 문두는 문두에서부터 문장이 쭉 가서 마침표가 있는 부분까지 있겠죠. 그래서 문두에서부터 주어, 동사에서 뭔가 쭉 이어서 마침표가 이어지겠죠. 그러면 영어 문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뭘까?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중심을 두어서 어느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어느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균형이 맞겠죠. 그 균형이 있는데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는 어떻게 하라? 심플하게 써라. 심플하게.
그리고 심플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 갈 때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갖고 있는 구조가 뒤에 와야 된다. 앞에서는 주어 부분은 심플하고 뒤로 갈수록 컴플렉스, 복잡한 내용이 뒤에 이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문장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투부정사 얘기를 해보죠. 영어 문장으로 to work out. workout 하면은 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줄넘기, 달리기,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운동하는 것. every day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 for 30 minutes 그죠? 요렇게요. 매일매일 30분 동안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 is good. 이건 좋은 거예요. 좀 더 뒤에 붙이면 for health. 건강에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is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동사가 기준이에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good for health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즉 주어에 대한 서술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문장의 균형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앞에 오게 되면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을 쓰냐면 it is good. 뒤에 for health까지 있으니까 for health. 건강에 좋다. to work out. 운동하는 거. for 30 minutes.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위에 나오는 문장하고 밑에 나오는 문장하고 봤을 때 어느 표현이 가장 선호하는 문장일까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수능 문제를 항상 풀어보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이었나요? 10년 전인지 한 8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한번 호기심이 들었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영어 교재를 제작하는데 문법 교재를 제작하는데 to 부정사가 문장에 주어로 나오는 경우의 문장을 전부 다 훑어봤어요. 1994학년도에서부터 2000 몇 년도까지 수능 기출문제와 교육청 모의고사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컴퓨터로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4문장밖에 없더라고요. 4문장이었나 3문장이었나 제가 아주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하여튼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와서 문장이 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쓰이긴 쓰입니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을 때는 잘 안 쓰이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법에서 이제 가주어 it가 그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주어 자리에 원래 있었던 투부정사가 문장 끝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 자체가 영어 문장의 센텐스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다. 주어는 심플하고 그리고 복잡한 내용이면 뒤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뒤로 가게 된 투부정사는 어떤 성격이길래 뒤로 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포커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웨이트가 담기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나오는 to work out every day for 30 minutes라고 하는 이 to 부정사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글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정보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이 내 말을 듣게 되는 상대방에게 좋은 어떤 유익한 정보다라고 하는 내용이면 그 내용이 투부정사로 주어 위치로 나오게 되면 이 중요한 내용이 end weight나 end focus가 될 수 있는 위치로 옮겨간 요 구조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도대체 왜 나온 거냐? 이거는 문법을 통해서 나온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의 언어가 있으면 인간의 언어의 문법 규칙이라는 거를 정리해서 나온 게 문법인데 오히려 이제 역방향으로 문법이라고 하는 규칙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온 거죠. 실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 그게 바로 이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오고 서술되는 부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도 문법적으로 맞고 얘도 문법적으로 맞다. 그런데 선호되는 표현은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요 구조다. 그럼 이거는 왜 안 쓰이느냐? 이 to 부정사가 글의 핵심이고 웨이트를 받고 포커스를 받아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는 그런 포커스나 웨이트를 받지 못한다. 그런 자리가 어디냐? 미다. 그래서 돌려 쓴 게 가주어 진주어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제가 설명한 내용이 부족하다,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타의 그런 질문이나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부분을 좀 더 보완하거나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